28일 성서 AW 호텔에서 달서구청장과 지역 기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달서경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재단법인 수림장학회에서 수림원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 나눔 활동을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달성교육재단이 28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두류동 대선경로당에서 28일 지역주택조합 이은내 총무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달서 씨름대축제가 6월 17일 와룡 아랫공원 특설 씨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2023년 달서 희성 4인 야구리그 6월 넷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뮤지컬 데스노트가 6월 30일에서 7월 16일까지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2023년 대구 성악가 협회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뮤직 페스티벌이 7월 4일에서 26일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8일) 성서 AW 호텔에서 달서구청장과 지역 기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달서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경제포럼은 달서구가 주최하고 달서경제인협의회 주관으로 국내 경제, 경영, 리더십 분야 등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 국내외 경제 흐름을 진단하고 기업 경영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경제포럼은 국내적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인에게 필요한 신기술과 미래 대응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HKN 컴퍼니 강형근 대표를 초청해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신시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내용을 강연했습니다. 재단법인 수림장학회에서 수림원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 나눔 활동을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6월부터 수림원 어르신들에게 점심 나눔 봉사를 시행했으며 기존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인근 식당에 의뢰해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주민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수림장학회에서 6월 달부터 매주 수요일 날 어르신네들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으니까 봉사자님이 계시면 어르신들 위해서 참신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뜻이 있는 사람은 우리 수림장학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수림장학회는 어르신들이 20명 이상이 되면 수림원 안에서 자체 식사 제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 나눔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 봉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이 지난 28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5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예체 기능 특기생 53명, 대학생 신입생 46명, 대학교 재학생 128명, 특별장학생 10명, 수능 우수 특별장학생 6명, 다자녀 특별장학생 6명으로 총 24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4억 7,640만 9천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최재훈 이사장을 비롯한 군의장 및 군의원, 장학재단 임원, 장학생 및 가족, 초중고 교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이날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의 미래를 이끌어가실
학생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저도 영광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축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라왔고 현재도 살아가며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달성군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학금을 받은 후에도 더욱 학업에 열중하고 내적, 외적으로도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과 경험을 쌓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은 2000년 4월 4일 임원 16명으로 출범하여 올해 5월 1일 달성장학재단을 달성교육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학사업에 교육지원사업 및 군립도서관 위탁사업을 추가하여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증진 함량 교육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두류동 대성 경로당에서 28일 지역주택조합 이은내 총무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대성 경로당 회원들은 경로당 신축과 각종 장비 및 물품 구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준 이은내 총무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부지 내에 대성 경로당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물신양면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입주를 하셨고 여기에 지금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사용할 수 있는 뭐 밥그릇부터 숟가락까지 전부 다 우리 조합에서 다 기부를 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쓰시는데 불편함도 없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제 감사패를 준다고 해서 오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렸으니까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대성 경로당에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 달서 씨름 대축제가 6월 17일 와룡 아랫공원 특설 씨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단오를 맞아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경기로 성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특히 각 부별 3위까지 대구광역시 씨름왕 선발전 출전권이 주어지는 만큼 선수들은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진복과 김주영, 정용상, 정현년 선수가 청년부와 중년부, 장년부, 매학급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매학급에서 1위를 차지한 전현년 선수는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민아와 배여진 선수를 차례대로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하여 9월에 치러질 대구광역시 씨름왕 선발대회에서의 큰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천하장사 출신 현 용인대학교 이태영 교수가 참석하여 대회를 빛내주었고 팬사인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영신중학교 씨름부 선수들을 초청하여 여러가지 씨름기술 시범과 주민 참여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대회장에는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을 비롯하여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해철 달서구 의회 의장, 박정한 운영위원장,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뮤지컬 데스노트가 6월 30일에서 7월 16일까지 계명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데스노트는 일본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법과 정의에 대해 고민하던 천재 학생 라이토가 어느 날 우연히 데스노트를 줍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이 노트로 악인을 처단하는 라이토와 이에 맞서는 괴짜 명탐정 L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그려낸 뮤지컬입니다. 이번 공연은 데스노트 한국 초연 멤버인 홍광호와 김준수가 작품 고유의 감성을 그대로 살렸을 뿐만 아니라 첨단 LED 무대 연출로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뮤지컬 데스노트는 6월 30일에서 7월 16일까지 계명 아트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대구 성악가협회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뮤직 페스티벌이 7월 4일에서 26일 달서 아트센터 와룡홀에서 개최됩니다. 7월 4일 한국 가곡의 밤, 그 첫 번째 무대를 시작으로 총 8회의 연주회로 진행되며 오페라 중창의 밤, 외국 가곡의 밤 등 매주 새로운 주제의 가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달서 아트센터가 대구 성악가협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공연은 대구 성악가협회에 소속된 성악가 106명이 출연해 오페라 중창에서부터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뮤직 페스티벌은 7월 4일에서 26일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달서 아트센터 와룡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몸이 아픈 달서구 취업자 상병수당 2년 먼저 받는다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오는 23일 구청에서 관내 100여 개 의료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에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대구 지역에서는 달서구에서 7월 3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6월 전국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달서구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타 지역보다 2년 먼저 주민들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병 대상자가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에는 상급 종합병원 1개소, 종합병원 5개소, 병의원 430개소 등 총 440여 개 상병수당 대상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 가족문화센터 워킹맘 워킹데디 부모학교 운영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5일과 12일 저녁 7시 2회 과정으로 달서 가족문화센터에서 부모학교 워킹맘 워킹데디 Q&A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킹맘 워킹데디 Q&A 수업은 여름 방학 시기에 내 자녀와 잘 놀기 위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으로 워킹맘 또는 워킹데디를 대상으로 이론 수업과 집단 상담을 병행해 2회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방학놀이 주제로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방학이 주는 힘, 엄마가 준비하는 연령별 방학놀이, 아빠표 행복놀이 등 여러 가지 소주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가는 달서 가족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이 취약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이며 참가비는 1인 1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 가족문화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울면서 배우는 나라꽃 무궁화 체험교실 운영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육아업 테크노폴리스에 조성된 무궁화 공산에서 나라사랑 무궁화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체험교실은 무궁화 개화 시기인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궁화꽃 해설, 태극기 등 국가 상징물 안내, 그리고 전래놀이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5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매주 3일 오전 10시와 11시 2회에 걸쳐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됩니다. 또 달성군은 나라꽃 무궁화의 선양과 무궁화 동산의 활성화를 위해 숲 해설사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험교실이 진행되는 무궁화 동산에는 총 15종 1085그루의 무궁화가 식재되어 한여름 꽃이 귀한 시기에 무궁화 꽃이 만발하는 곳으로 산림청이 지정하는 나라꽃 무궁화 명소에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7월부터 대형 폐기물 품목 128개로 확대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이 확대되고 수수료도 일부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대형 폐기물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이 다양하지 않아 배출 수수료 적용에 혼선이 지속됐습니다. 달성군은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품목과 규격을 기존 61 품목 113 규격에서 안마의자, 대리석 식탁 등 67 품목 120 규격을 추가하여 128 품목 233 규격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 시 희망하는 품목이 수수료에 없어 불편했던 부분이 해소되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거 접수 및 문의는 달성군청 대형 폐기물 인터넷 신고 사이트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중고 제61회 회장기 전국 남녀중고 학생 탁구 대회 동반 동메달 획득 소식입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지난 6월 15일에서 6월 19일 전국 고창에서 열린 제61회 회장기 전국 남녀중고 학생 탁구 대회에서 상서중학교와 함께 또 한 번 동반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서고와 상서중은 체계적인 연계 지도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65회 전국 남녀 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동반 3위라는 값진 결실을 맺으며 탁구 명문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상서고는 16강에서 거제 중앙여고에 4대0으로 승리, 8강전에서 전주 영산고에 4대0으로 승리했으나 준결승에서 문산 수업고에 1대4로 아쉽게 승리를 내주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서중은 1회전에서 부전승을 거두고 8강전에서 경주 근화여중을 상대해 4대2로 승리했으나 준결승에서 전북 이일여중에게 2대4로 패하여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상서고 문초원 조아라 선수는 단체전 3위에 이어 개인 복식에서도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며 탁구 유망주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단체전과 개인 복식에서 3위를 차지한 조아라 선수는 중학교 후배들과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 너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우환 교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훈련 환경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열정과 꿈을 키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실초,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창업활동을 해봐요 소식입니다. 대실초등학교는 6월 5일 6학년 학생들과 도전 명랑초등 창업반, 저자인 구미 동곡초 이은주 선생님과의 만남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전 명랑초등 창업반 저자와의 만남 활동은 대실초 6학년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창업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경제금융교육에 관심이 많은 6학년 학생들의 경제 문해력 향상과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경제금융과 관련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듣고 저자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경제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며 경제금융 이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임태현 학생은 평소 경제금융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유명한 기업을 조사하고 창업활동을 해보니 정말 재미있고 경제금융 지식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며 저자와의 만남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배이화 교장은 경제금융교육 전문가인 이은주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깨닫는 학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며 앞으로 경제금융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2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7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조개 집중 단속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7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주변의 도로 공터 등이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집중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 기계에 대해선 1차로 이동 조치와 개고장 발부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이후 재차 적발 시인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달서구는 4개 팀 2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달서구 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 중에 있습니다. 구청 건설과와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주변 불법 주기가 심한 지역을 사전 조사했고 지난 5월부터 불법 주기가 심한 통학로에는 현수막도 게시해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정된 장소에 주기해 줄 것을 홍보했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달서선 사관 3층 대강당에서 제1회 달서선 사관 명사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선 사관 명사특강은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각 분야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특강을 제공해 각 학문과 문화유산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됐습니다. 제1회 달서선 사관 명사특강 강사로 이상희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이상희 교수는 서울대학교 보고미술사학과를 졸업 후 미국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마친 한국인 최초의 고인류학 박사로 세계의 발굴 현장을 누비며 고인류 화석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2016년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인류의 기원 등이 있습니다. 명사특강 교육은 달서구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강의 실입장 선착순 100명으로 진행됩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원 계명대학교 동사내류원이 23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7층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영학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장과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은 라이더협회 회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시 기본검진비 혜택, 장례식장 이용 시 감면 혜택 등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 증진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소 박문간 의사와 협업하여 관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의 건강 및 안보를 챙기는 고독사 바이 해피건강지킴 이복지 특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고독사 바이 스스로 하이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기본 건강 체크 및 위기상황 휴대폰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능동적 안부 묻기 사업입니다. 한편 작년에 시행한 고독사 바이 스스로 하이 사업은 휴대폰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부 묻기 방법과 위기 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처법을 숙지해 스스로 안부를 전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송하준 위원장은 최근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 및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며 향후 경로당 2곳 정도를 추가로 선정해 지역 어르신의 건강 관리와 고독사 예방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지난 26일 HD현대 1% 나눔 재단에서 후원하는 1% 행복 한 끼 사업을 통해 어르신 40명을 모시고 경남 마산 및 김해로 행복한 동행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들이 행사에서 HD현대 로보틱스 임직원들은 약 1년간 경로식당 점심 식사를 지원한 어르신들과 함께 알로에 농장 체험을 하고 유람선을 타고 마산 돌섬을 관광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김종국 관장은 HD현대 로보틱스 임직원들이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들과 함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HD현대 1% 나눔 재단은 그룹사 임직원들의 급여 1% 나눔으로 만들어진 사회공헌활동 재단이며 2021년 6월부터 달성군 노인복지관을 통해 매년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달성군 내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의 점심 식사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